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알아차렸어요. 어, 계속 한 3주 전부터 PPT를 만들고 다시 또 뭔가 덧붙였다가 좀 더 쉽게 하고 싶어서 지웠다가 다시 덧붙였다가 지웠다가를 몇 번이고 반복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양을 좀 줄여보고자 했는데 딱히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많이 줄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설명을 빠르게 하면서 어, 좀 간략하게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뇌과학으로 보는 마음챙김 요가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마음챙김 요가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근력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이구,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소개를 또 좀 해볼게요. 저는 심신치유학 박사고요. 마음챙김 기반 통합 요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마음챙김 요가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기반으로, 그러니까 앞뒤로 마음챙김 요소를 더욱더 많이 넣은 요가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다시 하다 보니 이게 뇌랑 너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배워보고 싶은, 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올라와서 이번엔 뇌인지과학으로 다시 한번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인지과학에 오니까 제가 부족한 게 참 많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더 요가랑 접목하고 이것을 더 과학적으로 알리기만 한다면, 대중들에게 마음챙김 요가의 효과성을 알리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마음챙김 요가가 약간 소외됐잖아요. 약간 소외됐거든요. 특히 대중적인 요가원에서. 예. 우리가 일반 요가원에서는요, 육체를 다루는 요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육체적인 것, 칼로리 소모에만, 나의 근육에만, 몸매에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고, 그런 요가가 많은데, 이게 정말 뇌과학적으로 계속해서 효과가 입증되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일반 요가원에서도 이제 흔히 아시탄가나 하타 요가나 빈야사 뭐 이렇게 다른 요가들 사이에 마음챙김 요가가 떡하니 자리 잡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가 심신 테라피스트고요. 명상 지도 전문가로 명상학회 R급으로 1급으로 있고요. 재능대학교에서 스포츠 재활과로 운동생리학과 해부생리학 그리고 병태생리학 등 여러 가지 생리학을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마음챙김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내면화의 심리상담 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는 한국명상학회 총무부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질문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채팅창으로 듣고 싶거든요. 이게 실제로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씩 제가 직접 들으면 너무 좋은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 채팅창에다가 아세요? 이거 채팅창 쓰실 줄 아시죠? 핸드폰 제외한 나머지 좀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채팅창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요가 어떻게 하십니까? 요가 어떻게 하세요? 요가 하세요? 채팅창, 저도 채팅창을 열겠습니다. 요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골반통 완화시키려고 하세요? 골반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음, 네. 좋아요. 박정은 선생님 아주 좋아요. 적극적인 참여. 네. 여러분 어떻게 요가 하세요? 하루의 피로를 풀려고 하루의 마무리. 삶으로, 헉, 아이고, 이렇게 또 이제 철학적인 아주 깊은 멘트 나오네요. 네, 그쵸. 네, 삶으로 요가를 하시고, 또,
잠깐만, 어머, 제가 못 봤는데. 아, 상국 선생님 역시, 네, 근육을 느끼면서, 주로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좋습니다. 엄니은 선생님, 몸풀기 스트레칭 이완을 위해, 어, 네, 이미숙 선생님, 비니 요가, 알아차림 요가, 나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요가를 해요. 아, 네. 와요. 저도 나와의 관계와 대화하고 있어요. 어려운 자세를 점진적으로 가능하게 요가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요가로 해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다들 요가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요가는요, 뭔가요? 마음 챙김 요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마음 챙김 요가는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뭘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마음. 안녕, 마음. 여러분의 마음 어디 있는지 적어볼게요. 여러분 마음 챙김 요가 하러 오셨고요. 그럼 그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죠? 아, 마음 지금 여기 있어요. 미경 선생님, 머리에 있구나. 인숙 선생님, 느낌, 감정, 생각, 기분. 미경 선생님, 나를 알아차림. 정은지 선생님, 온몸 구석구석에 있군요. 엄니은 선생님, 가슴에. 이미지 선생님, 머리에. 김혜은 선생님, 주의를 두는 곳에. 몸에도, 머리에도. 혹시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이 마음일까요? 네, 주인 선생님.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질문을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한테 동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인의 80%는 머리에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마음은 당연히 머리에 있죠. 라고 대답을 했고요. 한국인은 80%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슴에 있다고. 한국인은 가슴에. 약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를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마음, 요쪽, 이 마음이 심장이라고 따뜻해지는 정서와 연관을 많이 시키고요. 일본인은 반반이었다고 해요. 50%는 머리에, 50%는 마음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뇌과학에서 보는 마음과 우리 요가에서 보는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를, 그리고 혹은 어떻게 같은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음은 이제 과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또 인지하고, 기억하고, 감정, 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상을 복합하는 이러한, 뇌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해요. 어, 그리고 우리 그죠? 요가 언어로 치타라고 하는 오감, 언어, 추상적 사고, 감정, 행복, 불행의 감각, 주의, 집중, 지능 등을 다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은 딱히 뭘 하나로 딱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뇌 영역과 관련돼서는 뭐 의사결정이나 혹은 뭐 거짓과 진실, 참과 그릇됨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말하는 마인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쵸. 마인드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또 문학적 영역에서 느낌과 또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 하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한마디로 좀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어, 뇌각적 입장에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마음은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보관하는 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뇌의 기능. 네. 다시 한번 마음은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보관하는 우리 뇌에서 하는 기능이다. 굉장히 높은 고등 기능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뭘까요?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데 주의를 두는 곳에 그쵸? 뭐 아까 느낌, 감정, 생각, 기분 우리 인숙 선생님께서 역시 네 이러한 모든 것들 인체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모든 것을 정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곧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라는 건요, 인식하는 순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엄예은 선생님이 말한 몸도 되고 이상구 선생님이 마음에도 여러 가지 머리에 몸과 머리라고 하셨죠. 몸과 머리에도 다 해당이 되는 말이다. 하나도 여러분은 틀린 말을 하신 적이 없죠. 그쵸. 마음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굉장히 매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진짜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줄이고 줄였거든요. 줄여서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뇌작용, 기전, 마음 챙김과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요가와 뇌는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뒤쪽에는 실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 사진을 보십시오. 자, 정원쌤 사진을 보시고요. 자, 우리 이 사진 뭔 것 같아요? 미지 선생님, 이 사진이 뭔 것 같습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까요? 이 사진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이 그림의 두 개의 그림의 차이, 혹은 그냥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 뇌과학으로 보는 이 그림은 뭘까요? 숲과나무, 숲과길, 숲, 부분과 전체. 우후. 음. 왼쪽은 숲 전체이고 오른쪽은 숲 내부. 오호, 네, 좋아요. 다 맞죠? 지금 다 보이는 대로 인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인지를 해서 그것이 정보로 뇌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 이걸요, 뇌과학으로는요, 다 맞아요, 여러분. 뇌과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분명히 숲과 나무, 숲과 길, 멀고 가까운, 밖에서 보는 숲, 안에서 보는 숲 다 맞아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이 그림은요, 길이 없던 숲에 길을 내는 과정, 즉, 신경 가소성을 의미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신경 가소성?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은 계속 늙거든요. 맞아요? 몸은 계속 노화돼요. 20대 이후로는요, 몸은 점점점 뇌화되고 발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육은 발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혈관들, 어, 는 발달하기가, 혈관도 근육이라서 발달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호르몬도 적어질 것이고, 그쵸?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뇌는 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정보를 받아서 이 정보가 뇌한테 인식되는 순간 이 신경 가소성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 그림은요, 제가 이제 좀 안쪽을 깊게 사진을 찍은 엑스레이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 제가 조금 얘를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화면을 좀 크게 해놨더니 자, 여기가 뇌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음, 여기가 뇌거든요. 이 뇌요. 이 뇌는 우리 몸의 가장 윗부분에 있긴 합니다. 그쵸? 그리고 아주 단단한 이 두개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과연 이 뇌의 무게는 몇 킬로나 될까요? 아시나요? 뇌의 무게는 150g. 되게 가볍다. 그죠? 많이 가볍다. 4kg? 3kg? 3kg. 자, 뇌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뇌의 무게. 뇌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두개골이 무거워요. 머리, 성인의 머리는 한 5에서 6kg 정도 나가는데, 5kg에서 6kg 정도 나가는데, 이 뇌는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뇌는 1.4kg입니다. 네.
이 1.4 킬로그램 우리 몸에 어 정말 적은 부분 아닙니까?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굉장히 작은 영역이죠. 근데 이 영역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 아까 전에 마음이라는 것도 이 뇌에서 처리를 했었고요. 모든 움직임 그리고 감각 정보들을 처리하고 그쵸? 통합하는 이 뇌 오늘 이 1.4 킬로그램 이 뇌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뇌의 가장 최소 단위는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죠. 요거 뉴런이에요. 다들 보셨죠? 좀 이게 이렇게 생략적으로 들어가면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뉴런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이 뉴런들이요. 몇만 개씩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 이 뉴런들이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뉴런들이 마구마구마구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쵸?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요.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가 서로 원활히 이루어질 때 이 뉴런들이 정보를 빠르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뉴런들 여기 특히 수상돌기 그리고 이 축삭돌기라는 곳이 있거든요. 어. 이곳 수상돌기들끼리 이 수상돌기가 계속 새로운 정보에 자극을 받으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음. 많이 생기게 되면은 서로서로 붙을 곳이 되게 많아지겠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지가 많아지게 되고 이 가지들이 올바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를 만드는 것까지는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학습 혹은 뭐 요가를 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하면 가지가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정보나 불안전한 감정, 우울한 감정이나 뭐 굉장히 좀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부교감 신경계보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뉴런은 길을 뚫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숲의 길을 뚫어요. 근데 잘못 뚫으면 절대 정상에 못 올라갑니다. 주위만 빙빙빙 돌 뿐. 아무리 해도 괴로움만 있게 되는 거죠. 응. 바로 이렇게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 뉴런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전기 신호. 그러니까 뉴런 간에서는 전기 신호고요. 뉴런과 뉴런 사이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걸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그 영역을 이 시냅스 여기서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가면 내 머리에서 뇌에서 기분 좋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 몸도 마음도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시냅스에서 막 코르티솔이라든지 조금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아무래도 몸이나 교감신경계에서 그에 따른 반사작용을 하게 됩니다. 짠. 자, 요거요. 이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학습을 통해서요. 이 신경세포가 구조가 이렇게 변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돌기들 축삭돌기가 있고 수상돌기가 있었는데 이 수상돌기들의 가지들을 막 이렇게 막 만들어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 할수록 진짜 촘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운동 선수들이 민첩성이 빠르고 뭐 동적 시력이 빠르다는 게 그 방향으로 시냅스를 계속 발달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가소성이 거기서 연결이 막 돼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민첩한 이유는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음 거의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 듣고선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 우리 지금 뇌에 관해서 잘 모르셨던 분은 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뇌에 대한 정보 지식이. 근데 이 상태에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니 하고 좀 천천히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건요.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계속 마음의 문을 열면 이렇게 촘촘해져서 결국에는 우리도 나중에는 뇌에 대해서 술술술술 말하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겠죠. 요렇게 생겼다는 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이렇게 신경세포가
구조가 변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요, 이 회백질이라는 곳이 많아집니다. 뇌에는요, 이 회백질이 많아야 돼요. 왜? 이곳은요, 정보 처리를 하는 곳이에요. 대뇌피질 맨 겉쪽에 이 정보를 처리하고 읽고 해석하고 인지하고 내가 어 반응하는 것들, 굉장히 사고를 하는 곳이거든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요, 언제 가장 많이 발달하냐면요, 학습, 그리고 운동, 그리고 명상입니다. 저는요, 마음챙김 요가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상도 하고요. 이 학습도 해요. 어떻게? 동작을 외우게끔 안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을 계속 따라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한 번, 두 번만 보여주고 그것을 7번 혹은 8번 반복하세요라고 하면 이 동작을 학습하고 기억하고 외우려면 시냅스가 활동을 해요. 마구마구 전달 물질 뜨드드드득 막 전달을 하면서 그 정보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숫자를 세세요라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합니다. 내가 몇 번을 했는지, 왼손을 들었는지 오른손을 들었는지, 그다음 동작은 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회백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죠. 음 좋습니다. 자, 오늘 마음챙김 감내 한번 볼게요. 되게 많이 본 그림이에요, 여러분. 마인드풀, or mind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그림 제가 또 질문 다 해서 다 대답을 듣고 싶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강아지하고 주인이 산책을 나왔어요. 산책을 신나게 룰루랄라 나와서, 어, 이제 지금 공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요, 나오기 전에 강아지가 주인한테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 막 뭐를 잘못해 가지고 주인한테 혼났어. 어 혼나 가지고 좀 이제 뭐 그때는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나오는 순간 "과거는 과거일 뿐. 난 괜찮아 룰루랄라. 지금 보이는 거 너무너무 신나." 이러면서 지금 여기 이 장면을 온전히 즐기고 있고요. 그런데 주인은 아까 개를 혼낸 것도 미안하고 안 했던 숙제 뭐 회사 일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잠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자, 이런 마인드풀과 마인드풀의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인드풀리스 요가를 하잖아요. 이 마인드풀리스가 뭐냐? 의도를 내십시오. 동기를 만듭니다. 동기는 그때부터 뇌에 어떠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인지 능력, 그 감각을 최대치로 키워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걸 할 거야.' 혹은 '내가 이걸 들을 거야.' '내가 손을 올릴 거야.' 혹은 '눈으로 볼 거야.' '냄새를 맡을 거야.' '호흡을 할 거야.' 라는 걸 의도를 하는 순간 뇌는 그때부터 인지작용이 시작이 돼요. 정보 처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언제 이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음. 자, 잘 들어보시면 지금 계속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순간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구성 요소는 딱 요거예요. 의도, here and now, 그리고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즉, 주의 훈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마음 상태를 아까 마음이란 우리 뇌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와 태도에 관한 기술이자 능력이고요. 여러 명상법의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해석하기가 또 우리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뭐 알아차림, 자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태도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그래도 한번 판단하지 않기, 인내심을 가지기, 초심을 견지하기, 믿음 갖고 너무 애쓰지 말고 수용하고 내려놓아라. 이거 하나하나대로 뇌과학적으로 풀어드리고 싶은데 짧게만 해 볼게요. 자, 판단을 내린다는 것.
판단을 한다는 건 뇌의 정보를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몸에 경험되었던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가 아플걸? 쟤는 저럴걸? 해보지도 않고 이미 뇌까지 가는 정보를 차단시키고요. 거의 조건반사로 끝나게 돼요. 경험적인 거에서 그냥 그 어떤 거냐면 그 종소리 들으면 침 흘렸던 강아지 있잖아요. 그 왜? 강아지처럼 어, 이미 종소리가 들으면 아, 판단을 했어. 네, 맞죠. 판단을 한 거죠. 네, 네. 알았어. 판단을 해서 침을 질질질 그냥 혼자 스스로 음식이 없는데도 이런.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하지 말라가 첫 번째. 좀 동의하시나요? 예. 사실 요가를 지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선생님 다리가 안 좋고요. 원래 어깨가 아프고요. 원래 허리가 아프고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요. 그 동작은 안 돼요. 아, 물론 거기선 동의를 해드려야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오늘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혹시 해보셨어요? 오늘도 그런지? 이러한 요소를 은연중에 좀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라는 건 뭘까요? 신경가소성이 그렇게 빨리 생길까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빨리 안 생겨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처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는, 뇌는 또 되게, 1.4kg의 기적인데, 뇌는 또 되게 단순해요. 어, 믿는 대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너무 애쓰게 되면 왜 안 되느냐? 신경과학적으로 왜? 너무 애쓰면 첫 번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수축됩니다. 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수축되면은 동작들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수축으로 인해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원활한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느끼는 대로 수용하는 거. 아까 판단하지 말라도 약간 같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내가 느끼는 감각들, 경험하는 것들,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일어나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고요. 뭐, 안 될 거를 너무 미친 듯이 잡고, 끌고 가지 말고,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는 거. 이건 전 요가에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도 안 되는 동작을 사진 찍으려고 미친 듯이 했다가 허리가 나간다든지, 남들 다 하니까 나 하고, 선생님 했으니까 나도 다리 찢고,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그죠? 안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왜 근데 자꾸만 지금 이 순간인가? 뇌는요,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내가 한 50%, 미래가 한 30%, 그리고 20%가 과거예요. 뇌과학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 뇌가 되게 시간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어요. 균형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균형 있게 고려하라고 디자인이 딱 되어 있어서, 어, 요 상태가 좀 벗어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도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니까, 요 정도가 30이겠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잘못된 것이나 혹은 뭐 후회나 미련 때에서 오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벗어나는 순간, 지금의 나에서 조금만 더 미래나 과거로 가버리는 순간 그것이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현대사회는 지금의 나로 있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줌 수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줌 수업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제 수업에 집중하시는 분은 여기 지금 한 20명 정도 되실까요? 20명 중에 저는 제 생각에 한 3, 4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핸드폰도 보고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듣고 어, 듀얼 모니터라면 한쪽 모니터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멀티태스킹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요. 지금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우리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뇌는요. 네. 자, 우리 뇌는요. 원시인의 뇌로 아직까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우리 원시 시대에는요. 스트레스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일도 있어야 되고 대인 관계도 있어야 되고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원시 시대 때는 적이 나타났을 때 혹은 내 식량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만 스트레스로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원시인의 이 뇌는요. 그때 그 기전으로 현대 사회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할까요? 되게 단순했어요. 되게 단순해서 '스트레스야.'라고 생각을 들면 우리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면서 네 이성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게 단순했던 뇌가 현대 사회로 왔는데 봤더니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계속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서 계속 그 안에 있는 변형계가 미친 듯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제가 하는 말 "뭐라는 거야?"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뇌는 크게 세 가지 영역 3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 뇌는요 3 층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이 본능의 뇌 가장 어 파충류의 뇌라고도 불리거든요. 가장 본능을 담당하는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뇌가 안쪽에 있고요. 2 층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3 층은 이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이성의 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가 그냥 뇌예요. 요 모양이 그냥 요렇게가 뇌인데 이 뇌는 혼자서 따로 작동하지 않아요. 얘만 띠링띠링 막 이러면 얘만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작동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전두엽이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 안쪽을 이렇게 관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네가 갑자기 한쪽만 커지게 되면 다른 쪽이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말은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는 스트레스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되게 다양하지만 생존의 위협은 아니지만 그쵸? 생존에 위협받는 스트레스 여러분들 혹시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 죽인다 그러나요? 그러진 않죠. 그런데 원시인의 뇌 때부터 발현이 되던 이 뇌가 여기 제일 첫 번째 이 뇌가 스트레스만 일어났다 하면 여기가 자기가 미친 듯이 생명의 위협이 받는 줄 알고 일로 다 가요, 에너지가. 쭉 다 가. 다 가면서 인지 감정 조절을 못 합니다. 말했죠? 뇌는 한 부분 여기서 전체가 다 비슷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쪽이 너무 커지면 위쪽이 작아지는 거예요. 위쪽이 작아지면서 아래쪽만 미친 듯이 "나 이거 스트레스야." 그러면 그때부터 합리적인 사고가 되지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넘어갈게요 여러분. 되게 이것도 요건 잠깐 설명을 아까 그 그림이에요. 음.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원시인의 뇌라고 했던 그림 한번 요렇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또 한쪽이 올라가는 이 시소 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앞부분 전전두 피질이 특히나 이성의 뇌거든요. 이 앞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안쪽의 편도체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 명상. 왜요? 이 명상은요. 저 안쪽의 내섬엽을 활성화를 또 시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은 또 피하게 해 주고 해마 같은 경우도 또 활성화를 시키는데 해마가 기억을 좀 담당하거든요. 또 이 해마를 활성화를 시켜 줍니다. 이것도 했던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이것도 전전두 피질이 계속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걸 쪼끔 더 생리학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좀 풀어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명상을 통해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을 하게 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 전전두엽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어 우리 명상이 굉장히 뇌의 발달에 뇌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fMRI를 촬영을 했는데요. 누구를? 진짜 오랫동안 수행을 한 티베트 스님 175 명을 가서 뇌사진을 다 찍었어요, 쫙쫙쫙쫙. 그랬더니 모두 전전두피질이 우측에 비해서, 그러니까 좌측이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더 활성화가 됐고, MBSR, 이거 마인드풀니스 기반으로 하는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어떤 회사 직원한테 시켰대요. 그러니까 여러 그룹에 시켰겠죠. 그랬더니 전전두피질도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됐고, 이런 부정적 기분도 완화됐고, 이런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도 대상으로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 명상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에게도 이거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마음챙김과 뇌였거든요. 자, 이제 요가의 뇌를 가볼게요. 자, 요가와 뇌입니다. 여러분들, 뇌 건강과 운동 중요하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좀 빠르게 갈게요. 예, 우리 2017년 미국 신경학술지 신경학에서는요, 주 2회 이상 운동을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까 말했듯이 명상도 해마를 발달시키는데 움직이는 것도요, 해마 부위 기억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얘는 BDNF라는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가 있어요. 음. 계속 머리를 좋게 해주고 뭔가 학습해주고 요런 걸 촉진시켜 준대요. 게다가 뇌는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부정적인 자극은 부정적인 길을 연다 그랬죠. 운동은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라 이거죠. 이 긍정적인 자극은 아주 기분 좋은 호르몬을 방출시키고 이는 뇌 건강에 아주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운동은 어때요?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그래서 뇌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왜 마음챙김 요가예요? 마음챙김 요가는 움직임과 명상이 함께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음, 움직임과 명상이 함께하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 이제 수업을 나가셨을 때 항상 왜 마음챙김 요가인지, 혹은 마음챙김 빼도 돼요. 요가가 원래 그냥 동적 명상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명상적 요소를 너무 많이 뺀 것뿐입니다. 요가는 동적, 동적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인지 통합 운동입니다. 요가는요. 마음챙김 요가는요. 인지 통합 운동이에요. 인지는 마음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뇌의 기능 위로 올라가야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는 자극을 받을 때만 성장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우리 뇌의 길을 열어 신경 가소성이 생기질 않아. 뇌의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자, 자극은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감정으로도 자극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감각, 만지고, 듣고, 보고, 맛보고, 이런 감각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고요. 운동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게 되는데, 자, 감정, 감각,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요. 마음챙김 요가 이거 다 해요. 여러분, 감정도 들여다보고요. 감각, 고유 수용 감각, 내부 수용 감각, 그리고 피부, 통각 다 합니다. 이 감각을 받아들이면서 뭘 합니까? 정자 명상 아니에요.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운동까지 해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하죠. 그래서 인지통합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이 순간 뇌의 50%나 담당하는 지금 여기를 강조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머물게 현대인들을 머물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기분 좋은 감정, 감각, 운동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를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감각이 입력을 하면 뇌에서 통합을 하게 돼요. 이 중추신경, 말초신경계만 다뤄도 오늘 시간이 다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중추신경계는 이겁니다, 여러분.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 중추신경계고요. 말초신경계는 뇌신경이 12쌍이 있고요. 척수신경이 31쌍이 있습니다. 몸에 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경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어떤 걸 봤죠?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굴 봤다고 생각할까? 영래쌤을 봤어요. 지금 영래쌤을 땅 보고 영래쌤 본 이 감각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영래쌤 그리고 오늘의 영래쌤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통합을 해요. 영래쌤이 저기 앉아있고 표정은 어떻고 예전에 영래쌤은 어땠고 그래가지고 내 이 통합한 이 뇌에서 그래서 야 영래쌤한테 말을 걸어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초신경계로 가서 그것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입으로 방출시킬 수도 있고 한번 만질 수도 지금 만질 수는 없지만 뭐 가서 악수하고 안을 수도 있고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자, 마음챙김 요가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챙김 요가 분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마음챙김 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몸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 자, 앞에서 계속했던 말이긴 합니다만 몸의 주의를 기울이면 감각 정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것을 판단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뇌 그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어떠한 다른 내 감각이나 인지의 오류 없이 그대로 뇌에 전달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현재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나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음챙김에 뭔가 조금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래쌤이나 예은쌤이나 다 이렇게 오랫동안 요가를 해오신 분들은 마음챙김 요가는 딱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처음 명상을 접하고 마음챙김 요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왜냐면 감각인지 오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냥 아까 보셨죠? 뇌까지 중추신경계가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말초신경계에서 들어와서 척수신경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척추에서 그냥 반사시켜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해야 이것을 뇌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신체 감각과 호흡, 느낌, 생각, 비판단적으로 아까 이거는 말했죠. 판단적이어야지 오류 없는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움직임을 강조하는 움직임 명상이고 동적 명상에 속합니다. 아,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혹시? 음, 어, 계속 저 혼자 말하니까 재미가 없긴 하지만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건요. 이미 스트레스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옆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넘어서고 싶다는 욕심이 들면서 동작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이 되고 이는 곧 뇌에 전달이 된다 그랬죠. 코르티솔 분비가 되면서 음,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요. 예.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요가는 이미지 선생님 지금 신경가소성을 계속 시냅스 연결시키고 있는 중이죠? 좋아요. 훌륭해요. 요렇게 천천히 조금 과하지 않게 신체적으로 나의 몸에 맞추세요. 나의 몸에 맞추는 게 포인트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부드럽게 실시한다. 몸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금 여기에 일어난 감각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신경계통에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넘어가고 요것만 볼게요. 아까 중추신경계가 있었고 말초신경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감각 정보를 통해서 말초신경계에 전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손끝이 뭘 만졌어. 그러면 이게 말초신경이거든요. 말초신경계에서 우리 중추신경, 척수를 전달하고 척수는 다시 뇌로. 그래서 뇌에서 다시 뭐라고 해요? 정보를 통합한 다음에 야, 손가락이 바늘에 찔린 것 같아. 떼라 하고 말초신경한테 보내요. 그럼 말초신경이 야, 어떻게? 움직일 거야, 말 거야? 라는 걸 전달을 해서 이거는 손가락이 찔렸으니까 움직여! 라고 해서 채성신경계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나머지는요? 만약에 그냥 어, 다른 우리가 두 가지 신경이 있는데요. 운동신경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움직이는 거, 하나는 못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자율신경계라 그럽니다. 자율신경계는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돼요. 응,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돼서, 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를 갑자기 심장아 나대지 마, 나대지 마, 나대지 마 그런다고 안 나대진 않아요. 발표 직전에 심장아 나대지 마. 심장 막 뛰고.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나는 변비야. 이런 게 다 자율신경이에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 예. 거기서 조금 막 활발하게 더 움직이고 막 약간 파이팅 넘치는 걸 교감이라 그러고, 나 잘래, 졸려, 쉴래, 이걸 부교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를 아셔야 뇌 기전을 조금 더 쉽게 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어서. 자, 우리 이 자율신경계 중에 제가 분명히 아까 이거는 우리가 조절을 못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뭔가요, 여러분? 뭘까요? 호흡! 아, 대박, 대박, 대박. 좋아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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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율신경계 중에 유일하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이 호흡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발견된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래면 동공이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동공이 커져요. 하고 동공이 막 커져요. 왠 줄 알아요? 크게 봐야지 내가 얼른 도망가지 하면서 눈을 크게 뜨는 거거든요. 네, 동공이 커지면서 이쪽도 봐야 되고 저쪽도 봐야 되고 그때 그 원시인의 뇌가 현대에 왔잖아요. 저기서 사자가 와. 그러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동공이 커져요. 근데 현대에서 다시 밝혀낸 게 이 동공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능해요. 손으로도 가능하고요. 사실 그쵸?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눈 감으면 조절이 저절로 돼요. 어때요? 그래서 이것도 자율신경계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네, 뇌과학자들이 지금 요즘에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뇌였고, 이게 척수였고, 이게 말초신경이었어요. 즉, 이 말초신경은 되게 온몸에 다 뻗어 있고, 그 정보를 이 척수를 타고, 이것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거 하나만 할게요. 자, 뇌까지 연결을 가야 돼요. 보세요. 손가락에서 전달된 정보가 척수를 타고 뇌에 가야지,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해서 너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선생님 모양만 따라하고 옆 사람 따라하고 그냥 학습된 기억 그대로 하는 건 뇌까지 못 간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이 순간을 느끼면서 그 감각을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판단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판단하면 이미 끊어버렸으니까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나에게 처음이거든요. 이 경험을 계속 느끼자라는 겁니다. 네. 요거 넘어갑시다. 네,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마음챙김 대상은 뭔가요? 우리 마음챙김 요가에서. 자, 주요 대상은 신체 감각과 느낌입니다. 신체 감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생각까지 지금 마음챙김 요가에 그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신체 감각의 대상이 있어요. 피부 감각, 그리고 고유수용 감각. 고유수용 감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발 어디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발? 알죠? 이게 고유수용 감각이에요. 내가 보지 않아도 내 몸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알죠? 지금 여러분 만약에 자 손을 들어서 뒤통수로 가져가세요 했는데 이러고 계신 분 있어요? 안 보니까 난 몰라서? 없거든요. 음. 뒤통수 어딘지 알거든요. 이런 게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내부 수용 감각은요. 나 속이 너무 미식거리는데 약간 심장도 빨리 뛰는 것 같고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근육에서 오는 긴장감까지. 요렇게가 신체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것도 역시 좀 더 깊은 생리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 요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인제 들어오는 감각을 구신경이라 그러고요. 나가는 신경을 원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내보내야 된다든지 요런 것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가가요 왜 좋나 음. 요가는요. 움직임과 호흡이 동반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가 자극받을 때 발달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 우리 운동을 통해서가 가장 큰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또 감각을 느낄 때 그쵸? 이런 마음챙김 요가는 이런 움직임이 동반이 되고 무언가 나를 인지하려는 그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붙였거든요. 호흡. 호흡이 동반된다. 자율신경계 조절을 할 수 있다. 미주신경 아시죠? 열 번째 뇌신경의 열 번째인데요. 이 뇌간의 끝부분에 자리 잡아서 아래쪽 이 내장기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 이 미주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요. 머리부터 내장까지 내려가는 방랑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주신경인데요. 이 미주신경 웃긴 게 그래서 이게 호흡이랑 뭔 상관인데요. 횡격막을 뚫고 지나가요. 이 말은 횡격막도 앞에서 제가 지금 생리학적으로 아까 처음으로 세포부터 들어갔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횡격막도 근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근육은요, 긴장하면 수축되고 얼어붙고 꽁꽁 이렇게 타이트해지거든요. 이게 이완되면 부드럽잖아요. 예. 근데 타이트해지는데 숨을 안 쉬면요, 이 횡격막도 수축이 돼요. 그럼 이 미주신경을 눌러요. 어. 이 누르는 바람에 감각 자극이 뇌로 안 올라가요. 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흡은 또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가는 움직임과 호흡이 동반되는 과학이죠, 과학. 게다가 운동을 하면요. 정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거 뇌유래 신경인자. 뇌신경세포를 성장시키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정말 많이 나와요. 움직여야 나와요. 예. 그리고 이 식욕 및 에너지 소비 운동하면 배고픈 거 요런 것들 이것도 다 호르몬하고 그리고 정말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요. 거짓 식욕이라는 게 사라지는데 고러한 식욕 및 에너지 소비 조절을 하고요. 얘가 또 효과는요. 통증 감소나 공황 장애까지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뚜루뚜루뚜루뚜루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와요. 운동시에 많이 나와서 뭐 잠도 잘 자게 해 주죠. 기분 좋게 해 주죠. 특히 이 가바라는 요가를 하면 이 가바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요. 뇌신경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인데요. 막 흥분하는 신경세포를 억제하는 데 이게 요가가 끝내준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뇌신경도 넘어갈게요. 척수신경, 자율신경계도 넘어갑니다. 자, 자율신경계 아까 어떤 건지 말씀드렸습니다. 부교감은 쉬는 거, 약간 말랑말랑해지고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 교감신경은 뭔가 흥분되고 싸워야 할 때 더 활성화가 돼요. 물론 한쪽만 너무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이 두 개가 좀 공존을 해야겠죠. 당연히 교감신경 항진돼야 될 때는 항진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올라와야 될 때는 부교감 신경이 올라와야 돼요. 자, 여기서 주요 포인트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부교감 신경은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네요. 어딘가요? 뇌 뒷부분. 그래서 우리 누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는 경험하신 적 있나요? 미용실 가서 머리를 누가 만져주면 갑자기 졸려. 여기가 부교감 신경계가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 요가 중에 누워서 하는 자세가 특히나 이 머리 뒤쪽의 부교감 신경계를 이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 천골 뒷부분이거든요. 천골 우리 엉덩이 뒤쪽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도 그래서 브릿지 동작 아시죠? 드입았다 삐땀. 엉덩이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그 동작은 기똥찬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동작이다. 어, 그래서 흥분돼 있는 오늘 봤더니 회원들이 너무 흥분돼 있어. 그러면 여기 부교감 신경계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곳을 타겟으로 잡고 그런데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없어. 그럴 때는 이 척추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을 해라. 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음. 그렇게 교감신경을 좀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 요것도 이 내분비계 아까 호르몬으로 인해서 요것도 넘어갈게요. 옥시토신도 또 분비가 됩니다.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겠죠. 운동을 하면.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가는 내 몸을 사용하는 습관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감각인식 오류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험으로 기억된 몸과 마음의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감각인식 오류. 어, 그것에 조금 더 깊게 간 게 혹시 이것 지도 보셨어요?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음, 이 펜필트의 대뇌 감각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얘가 이게 눈 됐다 크고, 코 됐다 크고, 귀 됐다 크고, 입술 보이세요? 혀 엄청 크죠? 손, 이렇게 크게 그린 게 감각기가 더 발달했대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방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딱 뇌는요, 이걸 좋아하거든. 보고, 입에서 막 느끼는 것 같은 착각. 그래서 먹방의 인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 같이 막 몇백만 명이 막 그걸 보고 환호하고 좋아하는 게 이 대뇌에서 이 감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니까 기분이 좋거든. 더 빨리 오거든요. 크게 오거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요가에 접목을 시키시면 좋으냐면 감각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자, 보고, 막고, 듣고, 입을 통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통해서 감각을 먼저 깨우치게 하는 거죠. 얘네가 더 빠르고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서 감각이 빨리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발달을 시켜주고요. 이미 감각이 너무 예민해. 너무 많이 예민하면 감각이 적은 이 몸통, 척추 라인 주변으로 감각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발달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곳은 좀 이게 보여지는 이게 뇌가 작게 차지하는 이 감각 영역을 크게 발달시킬 수도 있고 너무 큰 영역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감각을 적었던 사람들에게 이 감각 기관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요. 척수에서 끝내지 않도록 뇌까지 갈 수 있도록. 왜냐? 과도하게 스트레칭하면 이건 스트레칭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에게 뭐다?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된다?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낮춰. 내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요. 점점 더 심각한 요가 동작은 옆 사람과의 판단,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나의 몸, 그리고 오히려 더 자괴감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더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좀 생략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앞부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챙김 요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요. 단 눈을 한번 감고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유수용 감각을 이용하시고 귀를 통해서 제 안내 멘트만 듣고 괜찮죠? 아니, 괜찮아요? 우리 뭐라 했어요? 인지통합 운동이니까. 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동공, 자율신경계 동공 조절할 수 있지요. 호흡을 통해서 내가 들고 마시는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또 조절하면서 횡격막을 말랑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10번 미주신경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먼저 이렇게 조금 마시고 내쉬면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알아차려 볼 거예요. 수련시 주의사항 다 아실 겁니다.
내 몸 내가 알아야 돼요. 인지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허리 아프시다거나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쪼끔 해 보고 딱 감각이 딱 느껴졌다. 그럼 그때 안 하시면 돼요. 음. 자, 우리 질문이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명상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짧은 시간 명상이 왜 안 필요할까요? 유치원 아이들한테는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맞는 명상이 필요해요. 아까 이렇게 앉아서 한다든지 이런 거 명상이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아이들은요. 아직 뇌가 다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편도체가 더 커요. 생존에 더 얘네는 더 민감해요. 그리고 아직은 이 대뇌피질이 완성돼 있지 않아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한 명상을 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각을 깨워 주십시오. "이거 들어볼래? 이거 볼래? 이 소리는 뭐야? 지금 우리 교실에는 색깔이 몇 개가 있지?" 이런 찾는 감각을 깨워주는 명상을 한다든지 이거 싱잉볼 있죠 여러분. 이런 싱잉볼을 선생님이 눈을 감고 이게 여러분들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내가 이거 몇 번 치는지 한번 들어보렴 얘들아. 요런, 요런 명상법을 이용하시면 주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의도를 냈죠. 소리를 듣기 위해 감각기관 열었죠. 세고 있죠. 요런 명상법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이 활 익 익숙해지는 아이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요. 본인이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내가 뭘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메타인지까지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게 되면서 학습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뇌과학적인 입장에서입니다. 게다가 숨 쉬는 것을 좀 알려주고 숨의 호흡의 중요성을 알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야 호흡이 이렇게 중요해? 이것도 근육이었어?" 막 이러면서 "네 나 여기에 영양분 줘야 되는데 숨 안 쉬면 영양분이 가질 않는데 숨 쉬어야지." 했을 때 화가 날 때도 한번 숨 쉬어 보렴. 혹은 너무 흥분했을 때도 숨을 쉬어 보렴 하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었어요, 사회 정서 학습. 예. 제가 지금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은 신청이 끝났어요. 아 아쉽네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또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수업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경 님은 저한테 개인톡을 조금 보내놔 주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실습을 또 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요가 그죠? 예. 저희 시간이 아쉽다. 2 시간에 제가 2 시간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거 줄인 거예요. 엄청 줄인 거예요. 100 장에서 지금 67 장으로 줄인 거면 많이 줄인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자 10분 쉬었다가요. 좀 편안한 복장과 요가 매트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화면을 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안내 멘트를 할 건데 음 그래서 10분 뒤 지금이 몇 시인가요? 네. 16 분이거든요. 16 분. 그러면 25 분에 만날게요. 25 분에 좀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5 분에 뵐게요, 여러분. 아쉽게도 여러분 몸도 풀고 준비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실습을 그걸 다 하지는 못해서 바로 메인 그냥 동작 그냥 들어갈 거예요. 앞에 준비하는 동작은 좀 뺐고요. 누워서 하는 동작 몇 가지만 할 거고요. 그전에 우리 같이 명상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우선 오늘 할 동작 보여 드릴게요. 5 가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예. 네. 자 누워서 실시하는 마음챙김 요가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아까 누워서 하면 부교감 신경계를 빠르게 어 가 좀 이완을 더 빠르게 시킬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쪼끔 막 몸을 흥분시켜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뭐 아니면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동작보다는 이제 조금 서서 하는 동작 위주로 해주시고, 저녁이나 좀 다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위주로 해주시면 더욱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명상부터 하고 저희 수업을 마음챙김 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르게 앉아 볼 텐데요. 요것도 한 가지. 뇌과학적 입장에서 바르게 앉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르게 앉는다는 것은 내 척추 위에, 그러니까 경추, 요추, 흉추를 포함한 내 척추 위에 4에서 5kg 혹은 5에서 6kg의 아주 무거운 볼링공만한 이 동그란 이 아이를 올려놓는 일입니다. 즉, 이 말은 어, 이 무거운 머리를 가느다란 목이 받치고 있는데요. 특히나 1번 목뼈가 이 머리 전체를 관장을 하거든요. 그 안쪽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기억하세요? 변연계가 있었고, 파충류의 뇌가 있었습니다. 얘가요, 머리가 구부러져 있거나 들려 있을 때는요, 이것 또한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즉, 명상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이것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돼서 부교감 신경계를 조금 더 항진시켜야 되는데,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막아버려서 잡생각이 올라오고 순환을 방해하면서 원활한 산소와 영양분을 뇌에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에서 자세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자, 모든 명상 지도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힘드시면 기대시고요. 하지만 머리는 바르게 해요. 척추와 머리는 뇌와 척수는 바르게, 뇌신경계와 척수신경계가 바르게 있어야 우리가 신경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내가 나의 몸을 느껴보고 바르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도 되고요. 바닥에 앉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미간에 인상이 써지지 않도록 표정을 온화하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여기 나의 몸으로 가져옵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나의 몸을 한번 느껴보고 다음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껴지는 감각 그대로를 알아차립니다. 그 감각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천천히 주의를 코 끝으로 옮겨가고 코 끝에서 들고 나는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시 나의 호흡을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어쩌면 호흡을 인식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호흡을 조절하게 되고 혹은 호흡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잠시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주의를 코로 옮겨와 들고 나는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코끝에서 시작된 나의 호흡이 내 몸 구석구석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한 전달받은 나의 몸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잠시 머물며 나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나의 마음은 이곳저곳 흩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고 마음이 흩어진다면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몸의 감각이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괜찮다면 마치 내가 나를 거울 보듯이 본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앉아 있지만 내가 마치 몸 밖을 빠져나와 나를 관찰하는 것처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앉아 있는지, 호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표정은 어떠한지, 머리의 각도는 어떠한지, 바닥에 닿아 있는 나의 몸에서는 어떠한 감각들이 올라오는지, 피부에 닿아 있는 옷의 촉감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존재하는 나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조금 더 괜찮다면 의도를 내서 얼굴에 미간이 써지지 않도록, 미간에 인상 써지지 않도록, 그리고 입꼬리는 살짝 올릴 수 있다면 표정을 조금 더 온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정을 온화하게 바꾸는 순간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한 살펴봅니다. 천천히 숨을 한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있음을 알아차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나가면서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도록 호흡을 세보셔도 괜찮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셔도 괜찮고 마치 내가 거울 보듯이 나의 모습을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싱잉볼이 울리기 전까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나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주의를 다시 한번 나의 코끝으로 가져오고 들고 나는 호흡 알아차립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면서 양손 가볍게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합니다. 두 손바닥이 닿은 느낌 알아차림합니다. 천천히 비벼서 따뜻한 온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비벼지는 느낌 또한 계속해서 알아차림하시고요. 손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따뜻한 온기를 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볍게 감싸서 눈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을 해 보고요. 너무 꽉 누르지는 않습니다. 전달받은 눈과 전달해 준 손에서 일어나는 감각 알아차리고 잠시 이 손 안에서 눈을 몇 번 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동자만 고개는 돌리지 않습니다. 눈동자만 좌우로 위아래로 여러분들 손으로 비비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를 그냥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손 안에서 눈동자를 스스로 자, 고개 돌리지 않고 눈동자를 끝까지 왼쪽을 한번 봤다가 오른쪽을 봤다가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더 괜찮으신 분들은 눈동자를 굴려 줍니다. 오른쪽으로 몇 번, 왼쪽으로 몇 번.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다시 한번 가슴 앞에 손 합장하시고 다시 한번 따뜻하게 온기를 만들어 볼게요. 비비시고. 자, 이번에는 진짜 이렇게 만들어진 따뜻한 온기를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나의 신체 부위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전달해 주고 싶은 신체 부위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져가시고 자, 전달해 준 손, 전달받은 몸의 감각 알아차림하시고요. 의도를 내겠습니다. 의도를 내서요. 나에게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몸에게 직접 보내셔도 괜찮고 내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문장으로 나에게 자비의 마음을 담아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양손 다시 무릎 위에 올리시고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면서 두 눈 가볍게 바닥 멀리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자리에 누워서 1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누워보도록 할게요. 자리에 눕겠습니다. 자, 매트에 누우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마음 챙김 요가는 인지 통합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감각기관, 그리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머리에서 통합하고 처리해서 내가 반응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신경 가소성을 높일 수 있고 내분비 기관을 강하게 좀 원활하게 해서 그쵸? 좋은 호르몬들 좋은 호르몬들을 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하나의 동기로 작동을 합니다. 뇌는요, 스스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무언가 강력한 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일부러 자꾸 의도를 낼 거고요. 안내자의 멘트를 끝까지 계속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습관적인 몸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내가 아는 동작이라 할지라도 음, 다 듣고 실시합니다. 아시겠죠? 다 듣고 머리에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처음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바닥에 닿아 있는 나의 몸 전체를 알아차릴게요. 바닥에 닿아 있는 내 몸 전체를 알아차림하시고 닿아 있는 부분과 닿지 않아 있는 부분을 그 공간을 느껴봅니다. 우리는 고유수용 감각기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몸이 어디에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의를 나의 몸 뒷면 전체로 가져가고
나의 몸 뒷면 전체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한번 일어나는 그 감각 그대로를 알아차림합니다. 그리고 조절을 하고 싶다면 조절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주의를 코끝으로 옮겨와서 코끝에서 들고 나는 호흡을 알아차려 보도록 할게요. 들고 나는 호흡, 나의 호흡은 어떠한지, 역시 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알아차림하고요. 그것을 조절하고 싶다면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천천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자,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자, 이번에는 숨을 마시면서 팔을 우리 바닥, 머리 천장으로 높게 들었다가 바닥까지 만세하듯이 쭉 올려서 바닥으로 손등이 닿을 수 있도록 쭉 올려볼게요. 자, 좋아요. 이때 두 발바닥은 플렉스, 발끝을 몸통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 척추뼈 마디마디 사이사이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내 정수리와 발바닥이 멀어진다는 느낌을 가져올 거예요. 자, 여러분 안내 멘트를 잘 듣고 그것을 인지하고 통합하시고 운동으로서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시는 숨에 손을 머리 위로 끝까지 뻗고 발은 플렉스. 그렇죠. 손등이 닿을 때까지 마치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너무 좋아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숨을 마시면서 손을 머리 위로 키가 커지듯이 정수리 발바닥 멀어지고 손등이 바닥으로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 동작은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셨죠? 지금부터 4번을 스스로 반복해 보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나의 호흡과 함께하며 동작을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감각을 계속해서 알아차림합니다. 그 감각으로 인해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알아차립니다. 내가 한 동작 한 동작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인지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도 알아차림합니다. 또한 횟수를 잊지 않았는지도 알아차립니다. 자, 이 모든 4번의 동작이 모두 끝나셨다면 제자리로 돌아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살펴봅니다. 그 감각들이 나의 몸과 마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합니다. 자꾸만 생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가려는 것도 알아차림합니다.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순간 나의 몸의 감각으로 돌아올게요. 몸의 감각이 너무 힘드신 분은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안내자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역시 감각입니다. 그 소리가 나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살펴보셔도 괜찮고, 피부의 감각, 호흡, 혹은 내 방 안의 온도, 이런 것들을 느껴보셔도 괜찮습니다. 되도록이면 신체의 감각으로 오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브릿지, 드입바다빗담 동작을 해볼 건데요. 자, 저를 보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가볍게 눈을 감으시고 눈 감는 것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멀리 시선을 좀 눈을 너무 이렇게 눈에 힘 주는 것도 근육이라 눈에 힘을 뺀 채 눈을 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펼쳐 볼게요. 자, 단 어깨보다 높게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고 하십시오. 내가 내 팔을 올릴 건데요. 어깨보다는 올라가지 않게 마치 십자가 모양처럼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다 인지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우리 허리 뒷면에 아치 공간이 약간 있어요. 그 공간감을 느껴보시고요. 여기가 너무 힘이 빠져 있으면 코어에 힘이 풀리면서 척추에 약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랫배를 살짝 당겨 올게요. 힘을 살짝 작은 청바지 입을 때처럼 살짝 당겨서 허리 뒷면을 아랫부분으로 살짝 내려주십시오. 자, 복직근을 이용해서 갈비뼈를 내리는 과정, 임프린트라는 동작입니다. 자, 그 동작을 실시하시고 무릎을 하나하나씩 접어서 네, 발바닥을 바닥 좋습니다. 뒤꿈치와 엉덩이 너무 가깝지 않도록 자, 양 다리와 다리 사이는 내 골반 넓이만큼 발은 11자. 발의 간격과 무릎의 간격이 동일한지도 살펴보십시오.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천천히 숨을 한번 길게 마셨다가 천천히 숨을 한번 내쉬어봅니다. 자, 숨을 마시는 숨에요. 아까 천골, 꼬리뼈부터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씩 들어 올려봅니다. 마시면서 꼬리뼈, 그리고 요추를 지나. 괜찮으신 분, 내 몸의 한계 인정하십시오.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내쉬는 숨에는 다시 반대로 올라갔던 반대로 우리 날개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씩 바닥으로. 안내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좋아요. 마시는 숨에 꼬리뼈부터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 자, 나는 이거 하나하나 눈으로 그려내면서 내 몸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십시오. 하나하나 올려내고 그 몸에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보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천천히 내려봅니다. 두 번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4번 더 진행합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한 호흡과 나의 몸 움직임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그곳에서 오는 느낌과 감각, 그리고 생각까지 알아차립니다. 올라오는 것들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경험하는지도 알아차림하고 숫자 또한 잊지 않습니다. 모든 회수가 끝나셨다면 다시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어 놓고 손도 편안하게 올려놓은 채 호흡을 이어나가면서 동작이 끝나고 난 뒤 나의 몸이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어쩌면 없었던 감각이 생길 수도 혹은 있었던 감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안내자의 멘트 소리만 듣고 몸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 요가에서는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몸의 감각을 이용하셔서 몸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닥에 닿은 내 몸 전체 한번 알아차림하고요.
이번에는 무릎을 하나하나씩 접어서 가슴 가까이 가져올게요. 이때 배 조심하시고 허리 뒤쪽 힘 주시고 발바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바닥에서. 그리고 한 손, 오른손으로는 오른 무릎만, 왼손으로는 왼 무릎만 잡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깍지 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혹시 무릎이 닿아 있는 분들은 발끝이 닿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간격이 다르다면 한번 조절해 볼게요.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뜨리시고요. 두 다리 무릎이 붙였다면 발도 한번 붙여 보십시오. 그럼 어떤 감각이 올라오는지 느껴볼게요. 자, 그리고 인지할 수 있으시다면 지금 나도 모르게 팔에 힘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부터 팔은 나의 동작에 어떠한 힘이나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무릎 위에 올려 놓았을 뿐입니다. 됐나요? 팔에 힘을 뺍니다. 자, 의도를 한 번 더 가지십시오. 몸에 집중하실 거고요.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가 자, 숨을 마시면서 배하고 허벅지가 멀어질 거예요. 그냥 코에서 들어온 호흡이 가슴을 지나 횡격막을 지나서 복부가 팽창해지면서 허벅지와 배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도 좀 팔이 뻗어지겠죠? 자, 내쉬는 숨에는요, 호흡이 밖으로 나가면서 허벅지가 배를 가볍게 눌러볼 거예요. 허벅지로 배를 가볍게 누르면서 허리 뒤에 아치, 그 부분을 의도를 갖고 바닥으로 더 낮추십시오. 바닥에 억지로 닿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의 힘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안내할게요. 복잡하지만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시는 숨에 코로 들어온 호흡이 가슴을 지나 복부를 크게 팽창시켜서 배하고 허벅지가 멀어집니다. 이때 등 뒤에 아치는 조금 더 커지고요. 자, 내쉬는 숨에는 호흡이 나가면서 배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이때 허벅지의 힘으로 배를 가볍게 눌러주고 몸 뒤에 아치가 더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숨 마시면서 배하고 허벅지 멀어지고 내쉬며 가까워집니다. 3번 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3번만 더 해볼게요. 자, 모든 횟수가 끝나신 분들은 역시 편안하게 누워서 동작이 끝나고 난 뒤에 경험하는 것들 또한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두 다리 쭉 뻗어 놓으시고요. 잠시 사바사나 할 거예요. 사바사나의 중요성. 우리가 몸이, 근육이 기억할 수 있도록 세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호흡을 이어나가고 잠시 저희 1분만 휴식을 취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천천히 주의를 코끝으로 옮겨와서 들고 나는 호흡 알아차립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면서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주먹도 줬다, 폈다. 발끝도 서로 토닥, 토닥. 고개도 가볍게 좌우로 흔들, 흔들. 좋아요. 이제 몸 좀 깨워 볼까요? 우리 숨 마시면서 기지개 그냥 가볍게 펴주세요. 쭉쭉쭉쭉쭉. 입으로 한숨을 아 잘했어요. 다시 한번 숨 마시면서 기지개 쭉쭉쭉. 좋습니다. 두 무릎 가슴 가까이 한번 끌어안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말 의도를 갖고 몸 전체를 바닥으로 꾹 눌러 주십시오. 어깨 뒤, 목 뒤, 천, 골 다 바닥으로 꾹 눌러 줬다가 자, 천천히 고개만 들어서 이마와 무릎이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십시오. 허리 아프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대로 좌우로 몇 번 더 흔들흔들 척추를 오른쪽, 왼쪽 가볍게 흔들흔들. 자, 오른쪽이 바닥으로 가게 오른 방향으로 통 쓰러져서 누워 볼게요. 옆으로 통. 잠시 왼쪽 느껴 보십시오. 왼쪽 느끼고 바닥을 짚고 한 손으로 바닥 짚고 천천히 올라와 앉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라와서 앉아볼게요. 수고하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동작을 너무 쬐끔밖에 안 해서 좀 아쉽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안 보고 안내자의 멘트만 듣고 한다는 이 마음챙김 요가, 인지 능력을 좀 올릴 수 있는 마음챙김 요가를 경험하셨는데 저 화면 키신 분들은 제가 다 쭉 봤는데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저희 소감을 나눌 시간이 살짝 없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마이크 꼭 열어야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말씀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상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분은 있어요. 오늘 다 아시는 분들 같은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하셨던 우리 이미지 선생님 채팅창에 쓰고 계셨어요? 예, 예. 말씀 나눠줄 수 있겠어요? 어떠셨는지 짧게? 아, 짧게요. 네네. 어, 길게 하고 싶으신가? 아니요. 네네네. 아니요. 네,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 가이드만 듣고 하니까, 되게 하나하나 다 느껴졌다고 할까요? 네, 그 전에 제가 되게 동작 위주로 따라만 가고 있었구나. 내까지 안 갔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네. 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네, 인수 선생님. 감사해요. 편안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몸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들. 자, 오늘 모두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채팅창에 다 쓰실 때까지 제가 안 나갈게요. 장난이에요,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쓰시고 싶으신 분만 쓰십시오. 네. 오랜만에 하는, 천천히 하는 요가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동작을 할 때 굳어있던 부분이 느껴져서, 이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아프고 안 아픈지. 그래서 내가 전략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전략을 짜서 실행하는 거. 이게 메타인지고 이것이 명상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네, 정원 선생님, 아윤 박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학창 시절 때는 되게 남자 같다고 별로였는데 명상과 만나면서 목소리를 칭찬을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어떡해. 네. 음. 동작 완성에만 집중했었는데 오늘 색다른 느낌이었고 네. 좋은 경험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성급하게 먼저 따라가지 않다는 거, 그쵸, 맞아. 의도성 가지고 하는 부분이 좋았죠? 맞아요. 전에 하던 동작인데도 내가 더 깨어나는 게, 우리 상국 선생님 한 번밖에 못 봤어요. 학교 다니면, 처음에, 그쵸? 뵈야 되는데. 네. 좋아요, 선생님.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요. 뇌에서 동기를 부여하고요. 그 동기가 우리 뇌를 작동시키는 기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챙김 요가가 진짜 좋다는 거. 여러분,
마음챙김 요가 좀 널리 우리 알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나마스테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한 손 한 손 가슴 앞에 합장. 네, 여러분 나마스테로 서로에게 감사의 뜻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안 적으셨으면 제가 안 나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분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좋았어요.